이 영상은 남한산성 트레킹을 앞두고 남한산성에 대해 미리 개관한다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남한산성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한산성 드라이브 코스가 생각나시나요? 또는 남한산성에서 바라다 본 서울시 야경인가요? 아니면 닭백숙 먹고 족구 경기했던 추억이 되살아나시나요? 그래도 1636년에서 1637년 조선시대 치욕의 병자호란은 기억나시겠죠? 그때를 되새겨본다는 느낌으로 이 영상을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지 말고 아버님의 모습을 똑똑히 봐두어라. 오늘 아버님께서 당하시는 지옥을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명나라를 장악한 청나라는 명나라 예법이었던 오배삼고드레, 즉 5번 절하고 3번 머리를 조아리는 방식을 삼루고드레로 대체했습니다. 청나라는 외국 사절들에게 3대 구고드레를 강요했는데 이는 과거 여진족 시절의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듯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왕 인조에게 안가품한 것 아닐까요? 3대 구고드레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그의 명령을 듣고 무릎을 꿇습니다. 일고두의 호령에 따라 양손을 땅에 댄 다음 이마가 땅에 부딪히듯 머리를 조아리는 행동을 3차례 반복합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고두, 삼고두의 호령에 따라 예를 취해야 합니다. 모두 마친 후 기의 호령에 따라 일어섭니다. 이처럼 조선의 왕인조는 병자호란 이전인 1634년의 명나라 사신에게도 오배삼고두레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선의 힘이 명나라나 청나라에 비해 약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남한산성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있으며 남한산과 청량산의 계곡을 감싸고 축성된 포곡식 석성입니다. 남한산성은 유사시를 대비해 방어용 또는 도피용으로 만든 성곽입니다. 남한산성은 내성 또는 원성, 3개의 외성, 5개의 옹성, 4개의 성문, 16개의 앞문, 1개의 수문,
5개의 장탑, 125개소의 군포, 2개의 봉돈 또는 봉화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성 또는 원성과 외성을 아울러 성 또는 성곽이라 일컫는다. 남한산성에는 1개의 내성과 3개의 외성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672년 신라 문무왕 때 축성되었습니다. 이후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의 인조, 숙종, 영조, 정조 때 개축 및 보수되었다고 합니다. 남한산성 내성에는 대표적으로 행궁과 수어장대가 있습니다. 행궁은 조선시대 임금이 유사시에 머물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여러 행궁 중 유일하게 종묘사직의 위패를 모시는 건물이 있어 역사적인 의미가 남다릅니다. 수어장대는 말 그대로 쳐들어오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장수가 올라서서 지휘 통제하도록 높은 곳에 돌로 쌓아 만든 돈대입니다. 수어장대는 인조 2년 때인 1624년 남한산성을 개축할 때 만들어진 4개의 장대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으로서 산성 안에서 최고 높은 곳인 청량산 479m 정상에 자리 잡아 성 내부와 인근 주변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3개의 외성 중에서 남한산성 동쪽에 있는 봉암성과 행궁성은 병자호란 이후 숙종 때 신축 및 증축되었으며 남쪽의 신남성은 영조 때 신축되었다고 합니다. 남한산성에는 5개의 옹성이 있습니다. 옹성은 원래 적으로부터 공격당하기 쉬운 성문, 즉 성곽 안팎을 연결하는 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이중으로 쌓은 성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옹성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에 있는 5개의 옹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문을 방어하기보다는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 돌출시켜 쌓은 시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도, 즉 양쪽에 담이 있는 길을 만들어 성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남한산성의 5개 옹성 중 연주봉웅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옹성은 남한산성 내성을 축조할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병자호란 이후에 적의 화포 공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축조되었습니다. 옹성은 형태에 따라 사각형과 반원형이 있습니다. 제1남옹성, 제2남옹성, 제3남옹성은 사각형 형태를, 연주봉웅성과 장경하신종성은 반원형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주봉웅성은 내성에서 북쪽으로 해발 466.4m인 연주봉 정상부까지 쌓아 연결한 좁고 긴 성벽으로서 전체 길이는 315m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옹성 끝부분에 포루 즉 화포를 쏘던 포대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성 남쪽으로는 제1남옹성, 제2남옹성, 제3남옹성이 있습니다. 제1남옹성의 둘레는 426m로 5개 옹성 중 2번째로 큽니다. 옹성 말단 내부에는 8개의 포루가 설치되었었습니다. 제2남옹성은 남한산성에 구축된 5개의 옹성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으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옹성입니다. 둘레가 318m이고 끝부분에는 5개 포루가 있었습니다. 5개의 포루가 설치되었었던 제3남옹성은 5개 옹성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옹성입니다. 내성 동쪽에 있는 장경사신지옹성은 병자호란이 끝나자 신축된 옹성으로 외성인 한봉성 정상부를 향한 포루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산성에는 20개의 포루가 설치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포루는 화포를 쏠 수 있는 포병용 진지로서 다른 말로 포대라고도 합니다. 남한산성 출입폭문은 동서남북내 방향으로 좌익문이라는 동문, 우익문이라는 서문, 지화문이라는 남문, 그리고 전승문이라는 북문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좌익문인 동문이 내성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성의 동쪽 방면을 보완하기 위해 좌익문을 성 안으로 깊이 끌어들여 좌익문 앞으로 오는 적을 양쪽에서 협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남한산성의 4개 성문은 공통으로 홍일식, 즉 윗부분이 반원형이며 그 위에 물루가 있습니다. 물루는 사방이 탁 트이게 성문 위에 세운 누각입니다. 유사시에는 장수의 지휘 처소로도 활용되었습니다. 나무로 된 성문에는 적의 화살과 총탄 등을 막아내기 위하여 모두 철엽이라는 철판을 붙였습니다. 동문이 진입로는 계단식으로 쌓아 말이나 마차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동문은 1779년 정조 3년 때 성곽을 개축하면서 좌익문이라 불렀습니다. 서문은 성문 앞이 급경사면을 이루며 성문과 연결된 도로가 없어
상대적으로 출입문이 크기가 작습니다. 1779년 정조 3년 때 성곽을 개축하면서 우익문이라 불렀습니다. 참고로 행궁을 중심으로 국왕이 남쪽을 바라보며 북정을 살피니 좌측은 동문이고 우측은 서문이 되므로 각각 좌익문, 우익문이라고 했답니다. 남문은 남한산성 사대문 가운데 가장 크고 웅장하며 병자호란으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할 때 남문을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남문 역시 1779년 정조 3년 때 성곽을 개축하면서 지화문이라 불렀습니다. 북문은 인조 때 새로 만든 성문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적과 대치를 하고 있던 남한산성 내의 300명 군사들은 영의정이던 김유의 주장에 따라 북문을 나서 법화고를 통해 청나라 군대의 기습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성문을 나선 병사들은 적의 계략에 말려들어 변변한 전투 한 번 못해보고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명 북문전투 또는 법화골 전투로 알려져 있는데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의 최대의 전투이자 최대의 참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문은 1779년 정조 3년 때 성곽을 개축하면서 병자호란 당시의 참패 사실을 되새기며 모든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자는 뜻으로 전승문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남한산성은 한국 성곽 중에서 가장 많은 앞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4개의 성문과 5개의 옹성 사이사이마다 앞문을 만들어 활용했습니다. 앞문은 성 안에서 필요한 무기류와 식량 등 항쟁 물자를 운반하거나 적에게 포위당했을 때 구원 요청을 하고 역습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앞문을 적이 관측하기 어려운 곳에 만들었다고 하네요. 앞문은 성문과 달리 문루가 없으며 유사시 무너뜨려 폐쇄하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남한산성의 16개 앞문 가운데 11개가 내성 쪽에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앞문 형태는 문 윗부분이 반원형인 무지개 모양의 홍의식과 평평한 일자형인 평거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홍의식 앞문은 출입문이 달린 반면 평거식 앞문은 출입문 대신 좁은 통로로 이루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내성의 11개 앞문 중에서 홍의식 형태는 9개이고 평거식 형태는 2개입니다. 제2앞문인 장경사 신지홍성 앞문과 제6앞문인 서앞문이 평거식 형태입니다. 제6앞문은 서앞문 파적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병자호란 당시 인조 15년인 1637년 1월 23일 한밤중에 남한산성을 습격한 청나라 병사들을 제6앞문을 통해 나간 조선의 병사들이 크게 물리쳤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좌익문인 동문에 인접한 제11앞문, 즉 동앞문은 16개의 앞문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아마도 동문에는 계단이 있어 우마차의 통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주로 이 앞문을 통해 이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 안에서 죽은 사람의 시신은 거의 동앞문인 제11앞문으로 반출하여 시구문이란 우울한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외성 쪽에는 모두 5개의 앞문이 있는데요. 제12앞문만 홍의식 형태이고 나머지는 모두 평거식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성에서 외성인 동암성으로 가려면 제12앞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12앞문은 외성의 첫 번째 앞문인 셈입니다. 벌봉 아래에 있는 제13앞문은 하남시 고골 방향으로 통하는 앞문입니다. 제14앞문은 남한산성 앞문 중에서 가장 작은 앞문으로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15앞문은 동암성에서 한봉성 쪽으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제16앞문은 한봉성에 있는 유일한 앞문으로 해발 418m의 한봉으로부터 600m 떨어져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 내부의 동태를 훤히 바라볼 수 있는 벌봉을 청나라 군대에 빼앗겨 곤란을 겪었는데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숙종 때 남한산성 외성으로 봉암성과 한봉성을 축조했다고 합니다. 남한산성에는 좌익문인 동문 아래쪽에 한 개의 수문이 있습니다. 성곽에 드나들 수 있는 통로는 성문과 앞문 외에도 수문이 있는데 성곽 안에 물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성곽 밖에 물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문입니다. 남한산성의 지세는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아 대부분 물이 동문 쪽의 수문을 통해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남한산성 내성에는 80개의 우물과 45개의 연못이 있어 수량이 풍부했다고 전해집니다. 수문 바닥과 천장에는 홈이 파여 있는데 이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쇠창살을 가로질러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산성에는 5개의 장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는 아래쪽으로 사방을 훤히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지은 건물을 말하는데 성격에 따라 장대, 노대로 분류됩니다. 장대는 성곽 일대를 조망하면서 지휘와 관측을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지은 누각 건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어장대가 있지요. 적대는 성문 좌우에서 적을 감시하거나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 대입니다. 남한산성에는 없지만 수원 화성의 장안문과 팔달문 좌우에 한 개씩 총 4개의 적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대는 쇠뇌를 쏠 수 있도록 높이 지은 건물입니다. 쇠뇌는 사람의 힘으로 당기지 않고 고정 틀에 올려 발사 장치로서 쏘는 기계식 활을 말합니다. 역시 남한산성에는 없지만 수원 화성의 동서 노대 2곳이 있습니다. 장대는 내섬에 4곳, 외성에 1곳이 있는데요. 서장대인 수어장대만 온전한 모습이고 나머지 4곳의 장대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내성 동쪽에는 동장대가, 서쪽에는 서장대 또는 수어장대가, 남쪽에는 남장대가, 북쪽에는 북장대가, 그리고 외성인 봉암성봉 쪽에 외동장대가 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의 방어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설치된 5군영, 즉 5개의 군영 중 하나인 수어청이 전담했습니다. 수어청 산하에는 5개의 영, 즉 전영, 후영, 중영, 좌영, 우영이 있었는데 동장대는 좌영을, 서장대는 우영을, 남장대는 전영을, 북장대는 중영을 지휘하던 곳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수어장대는 원래 1층 누각의 서장대였었는데 영조 27년인 1751년 2층으로 증축하면서 수어장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남장대 앞에는 3개의 남홍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남장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대였음을 암시해줍니다. 외동장대는 병자호란 이후 숙종 12년인 1686년 봉암성 축성할 때 함께 건립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밖에도 남한산성에는 125개소의 군포와 2곳의 봉돈, 즉 봉화대가 있습니다. 군포는 성을 지키기 위한 초소 건물이었는데 현재는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남한산성 내성 북쪽의 북문과 제3안문 사이에 3군데의 군포터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사 결과 군포는 목조 가구로 된 건물에 기와를 얹고 벽체는 흙과 돌로 둘렀으며 초소 건물의 기능에 맞게 정면은 트여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포는 포루라고도 하는데 현대판 보병용 초소 건물입니다. 참고로 현대판 포병용 시설도 포루라고 했습니다. 화포를 쏠 수 있도록 누각 위에 만든 포대이지요. 알고 갑시다. 성벽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벽은 기본적으로 채성과 여장 그리고 총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성은 성곽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몸통 부분인데 보통 성곽의 높이는 채성의 높이를 말합니다. 여장은 채성 위의 구조물로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낮게 쌓은 담장을 말합니다. 한자로는 여자녀, 담장으로 쓰는데 여자도 넘을 수 있을 정도로 낮다고 해서 여장이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장에는 적에게 총이나 화살을 쏠 수 있도록 3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의 근총안과 그 양쪽의 원총안을 말합니다. 근총안은 가까운 적을, 원총안은 먼 거리의 적을 관측하거나 사살하기 위한 구멍입니다. 보통 이 3개의 구멍으로 이뤄진 여장 부분을 일타라고 합니다. 남한산성 내성의 성벽은 1940여 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남한산성 개관을 마칩니다. 앞으로 남한산성 방문 시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